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책임을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정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민주평화당 창당을 가시화한 가운데 안철수 대표가 통합 반대파 의원들을 무더기 징계했습니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불난 곳에 정치질 난다라는 이야기가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지 정말 화나서 하는 얘기인지 저희는 뭐 모르겠지만 지금 여야 대표가 가서 하는 걸 보면 좀 눈살 찌푸린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재난 상황이나 국가 대사인 올림픽과 관련해서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국민들이 이제 뻔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번 밀양 화재가 대형 참사로 된 것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먼저 화재에 대한 건축법에 대한 제도적 개선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들이 나서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화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원인이 무엇인가가 밝혀지기도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각 총사퇴를 운운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정치권이 이렇게 국가적 재난 문제에 대해서 정쟁화해서 서로에게 유불리한 목적으로 쓰기보다는 먼저 지난 제천 화재 참사 이후에도 아직도 통과되고 있지 못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이라든가 예. 이런 문제부터 먼저 여야가 이번 2월 임시국회 곧 다가오는데 바로 그 문제부터 처리하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재난 문제를 유불리한 문제로 이렇게 정쟁화할 경우에는 국민들이 이제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 문제만큼은 국민들이 가만 넘어가지 않지 않겠나 싶은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뭐 우리 서영호 소장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 있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정부라는 것은 일단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럼 어떤 정부든지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국정 우선 순위를 잡아야 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 때 대규모 재난 사고 일회성이 아니라 항상 항시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하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국민 안전 우선주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것이 결국은 말로 선언적으로 할 게 아니고 이것을 빨리 이 정부 차원에서 시스템화하고 보완할 건 보완하고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예방에 방점을 둬야 됩니다. 예. 이 사고 나고 이후 사후 수습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전과 관련해서 이미 겨울철에는 이런 화재 사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비를 해서 이미 가을에 이미 벌써 교육과 진단 시스템 이런 것들이 쫙 돼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시스템화돼 있는 나라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후에도 국가가 그래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모든 우리의 정부 조직이 시스템화돼 있기 때문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것을 잘 돼 있는 조직을 정부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 예방에다가 상당히 좀 방치하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부에 대해서 이런 대형 사고에 대해서 문제점도 지적하고 그다음 이것이 과연 우선순위에서 밀린 건지 정책 우선순위 밀린 이런 것들을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당이기 때문에 여당을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정쟁으로 삼는다 이렇게 판단하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을 야당의 어떤 비판을 겸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정부 입장도 자세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서 야당 탓하고 맨 과거 정부만 탓할 겁니까? 지난 YS 정부 때 산풍 사고 대형 사고 터지고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과거 정부 이야기하다 역풍 맞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정부든지 책임을 지고 정부에 맡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응당한 책임을 지는 게 그게 정부의 책임이고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야당이 비판했다고 해서 그것을 야당의 책임을 돌리고 이걸 정쟁화 삼지 마라 그러고 이렇게 한다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야당은 그러면 입만 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당의 역할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야가 집권을 해서 경쟁하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야당이 집권 여당에 대해서 비판, 견제, 감시하는 것은 어쩌면 야당에게 주어진 국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재난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이라던가 제도적 개선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송을 뒤치다꺼리 하다가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등 그리고 재난이 현재
피해를 복구하고 수습하기도 전에 내각이 먼저 총사퇴하라는 등 이런 얘기는 재난의 지읒자도 모르는 그런 정치 공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으로서는 그런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하는 건 좋지만 소방 예산을 증액하는 걸 반대했던 야당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국민적 대사인 올림픽 문제라든가 이런 재난 문제만큼은 여야가 힘을 합쳐서 먼저 선수습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그것이 개인적 잘못인지 정부의 화재 진압 과정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따져보는 것이 우선 도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게 좀 굉장히 좀 제 입장에서는 이게 예를 들어서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처음으로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가서 우선 여야는 어쨌든 가서 수습 이전에 그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같이 아픔을 슬퍼하고 그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형 사고가 3건이나 터졌잖아요. 이번까지 4건 아닙니까? 제천의 복합 사건, 영흥도 낚싯배 사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정부 그 타워 크레인 사건, 다 안전사고예요. 그리고 이번 밀양 참사 이런 것도 다 지금 1년의 사건들이 연이 터지니까 똑같이 이 정부가 하는 그 매뉴얼이 똑같아요. 가셔갖고 대통령 가셔갖고 눈물 흘리고 위로하고 그다음에 무슨 어떻게 안전대책 하겠다 대책 발표하고 이게 지금 똑같은 게 악순환이 지금 되고 악순환보다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앞으로 또 다른 사건이 났을 적에 예방보다는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자꾸 수습에 모든 걸 그 초점이 맞춰진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좀 경종도 울리고 또 야당이 또 질책도 하고 때로는 필요하면은 야당에서 내각 총사퇴 하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과거 지금 민주당에서 야당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사건 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장애투쟁까지도 심할 때는 나간 적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야당 탓만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지금 2년이 됐는데 언제까지나 야당 탓하고 과거 정부 탓할 것입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재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에 대한 그 비판들이 높은 건 사실인데 모든 그 재난 문제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재난이 말씀드린 대로 오랫동안 사회 구조적으로 누적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미 그 제천 화재 이후에 그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그 개정안 등 재난관리법이 5건이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안전행정위원회 법안 그 소위원회만 통과하고 지금 법사위라든가 본회의에 처리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런 문제대로 함께 여야가 힘을 모아야지 그 문제를 가지고 언제까지 그 정부 여당의 그 공세를 하기 위한 정쟁의 소재로 삼는다는 것은 국민들이 더욱더 불편할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 세월호 이후에 국가의 책임과 책무를 더 강화하는 건 맞지만 이 문제만큼은 먼저 여야 가릴 것 없이 함께 국회 차원에서 할 건 하고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걸 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 스스로가 안전에도 불감증 있는 문제는 극복해 나가는 것을 종합적으로 해나가야지 그것을 어느 한 세력과 어느 한 정치인에게 몰아세우는 건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영 소장님이 정권 바뀌니까 확실하게 이거는 좀 여당 여쭤보고 입장에서 이 소장님 이거 한 말씀하시래. 가지는 좀 여쭤보고 네, 싶은 말씀하세요. 게 뭐 물론 뭐 어떤 주장을 하든 야당 본연의 당연히 뭐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현장에 가서 사고 수습이 미처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의 뭐 이게 지금 뭐 내각 총사퇴를 하니 뭐 현송월 이야기를 하니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좀 문제를 삼으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에 가서 현장에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야당에서 현장에 가서 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이 사고의 원인이 어딘지를 밝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지금 현송월 지금 그 현송월 씨가 일단 내려왔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사고 수습이 한창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사고 정리, 수사.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면 현장 그 정신없는 곳에 가서 여당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 두 분이 좀 설전 아닌 설전을 했단 말이죠. 이를 본 국민들이 좀 불편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근데 꼭 그 장소에서 그 시간대에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제 그 사고 현장에서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것은 조금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언짢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는
이 상황 이게 지금 뭐 국민의 생명이 그 38분 아닙니까? 지금 39명 39명으로 지금 늘었지 예. 않습니까? 지금 엄청난 지금 인원이 국민이 예. 사망을 했는데 여기 대해서 야당이 이것을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대해서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지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건지 야당이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당이 지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추미애 대표가 일단 그 홍준표 대표가 동남 도지사 얘기를 꺼냈지 예,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공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야당에서 이거 그 여당에 대한 이런 안전 시스템과 관련된 거 이 충분히 지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이낙연 총리가 안전 대한민국 실은 업무 보고 예. 사흘 만에 이 사고가 터졌습니다. 예. 그러면은 당연히 문제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당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예. 그러면은 우리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하고 앞으로 이런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하겠다 이러면 되는데 갑자기 홍준표 대표의 과거 경남지사 얘기를 끄집어내니까 예. 그건 또 잘못된 이야기죠. 그건 또 다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책임을 과거 정부로 또 과거로 돌린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전부 과거 정부 과거로 돌린다면은 이게 여당이 자세히 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단순한 화재가 재난으로 대형 참사로 그 바뀌는 것은 한 번은 우연이지만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건 어쩌면 구조적인 필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정부 당국의 신속한 대응 체계에 대해서도 점검해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법상 화재에 대하게 엄단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정비 또 한 측면에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런 재난과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원인이 됐던 사람에 대한 가혹한 형사 처벌 저는 이런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지 뿌리 깊은 이런 재난 불감증 그리고 네. 재난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극복될 수 있지 이것이 어느 한 부분에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 그리고 정부 그리고 법률적 제도적 정비까지 함께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대책들을 정부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야당도 여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이후에 저는 뭐 책임자가 있다라면 문책을 하고 정부가 사과하고 뭐 그런 후수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화제를 바꿔서요. 국민의당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 창당 움직임을 본격화하니까 안철수 대표가 무더기 징계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분당은 좀 가시화하는 게 이제 좀 약간 뭔가 갈라서는 게 자명한 사실인데 왜 여기에서 무더기 징계를 했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차적으로 사실상 이 분당과 창당에 대한 명분을 갖기 위한 것 같습니다. 예. 현재 통합을 반대하는 분들은 민주평화당을 만들어서 예. 분당을 공식 선언했고요. 그 대신에 통합을 찬성하는 측들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해당 행위라고 하고 무더기 징계를 했는데 그 이면에는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것과 통합을 반대하는 것이 누가 더 명분에 우위에 있는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은 국민 여론이 어느 쪽을 지지할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런 국민의당의 분당 과정이 저는 결과적으로는 민주당보다는 자유한국당에게 상당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분당된 민주평화당이 호남에서는 민주당을 추월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계속적으로 올림픽 문제라든가 재난의 문제에 대해서 내각 총사퇴라든가 평양올림픽 운운하는 이런 과거의 낡은 행태를 보인다면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보수층들이 현재 보수를 대상으로 합리적 보수를 중도 보수를 지향하고 있는 바른정당과 국민당의 통합된 새로운 정당이 자유한국당의 지지 기반을 잠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번 바른정당 국민의당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보수의 가치, 새로운 보수적인 인물들을 가지고 경쟁하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자칫 상당히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예. 이 점은 좀 대석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자유한국당은 걱정하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당 분당 사태 우리가 이제 국민의당 분당과 관련해서 한번 짚어볼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의당 2016년도 4월달에 예. 총선을 직전에 국민의당이 만들어진 계기가 있어요. 그게 예. 뭐냐면 친노 패권주의 반문 정서를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쨌든 지금 이 국민의당 분당 사태는 결과적으로 이런 친노 패권주의하고 반정서가 이미 정리가 돼버린 상황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창당 반대 세력
그다음에 안철수 지금 새로운 그 통합파하고는 이미 결이 이미 틀려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차라리 이제 어차피 이제 뭐 이혼의 하기로입니다. 거의 합의 본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다면은 그 179명을 징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2월 4일 날 전당대회 때 반대파들이 소위 말하면 뭐 필리버스터라든가 여러 가지 반대할 수 있는 여러 사항들을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뜻이고요. 이 정도 되면은 그 반대파도 일단은 그 전당대회에 참여하지 말고 또 반대로 안철수 대표도 이쯤 되면은 비례대표도 놓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양측이 이제 깨끗하게 갈 길을 가야지 지금 갈 길 가야 할 상황에서 뭐 지금 자유한국당 걱정하고 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정도 됐으면 일단 정리하는 게 좋다 서로가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그리고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